저는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 재학하다가 지금은 휴학 중인 4학년 유한나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연천군 아침의 거리 속 다양한 것들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백학의 영웅인 레클리스와 호국 영웅과 관련된 역사, 그리고 주민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38장 축제와 DMZ 문화활용소, 그리고 주민분들이 백학면을 사랑하는 이유에서 묻어나는 따뜻함을 중심으로 백학면 아침의 맞이길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처음 가게 된 건 지방 소멸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팀을 꾸려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학교를 다니면서 주말에 갈 수 있는 경기도 지역으로 알아보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연천군은 국가적으로도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까운 연천이라고 생각을 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멀어서 왕복 8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인천에서 자라고 수원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지방 소멸과는 큰 관심도가 없었는데, 팀원 중 한 친구가 되게 시골 지역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도권의 문화에 대해서 신기해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워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지방 소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요즘에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이슈다 보니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천군 아침의 맞이길은 특이하게도 역사박물관을 주민분들이 직접 유물을 하나하나 모아서 수장고를 채워나간 그런 마을이에요. 그리고 문화도 마을 주민분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셔서 처음에는 2가지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다 보면서 많은 주민분들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고, 1가지 키워드를 추가해서 총 3가지 키워드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연천군 백학면 아침의 맞이길 이런 곳도 있다라는 걸 중심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침의 맞이길에 다양한 관광 요소도 실제로 많고, 아침의 맞이길이 아니더라도 연천군에 관광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한 번씩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을빛이 노랗게 무르익던 어느 날, 희열팀은 한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휴전선과 38선이 만나는 유일한 곳 연천군 백학면. 곳곳마다 태극기가 걸려있고 늠름한 말이 맞아주는 두일리 아침의 거리입니다. 시원한 물소리, 마을을 지키는 강아지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가게. 거닐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곳, 두일리 아침의 거리에서 역사와 문화를 만나보았습니다. 마을 속 역사를 배우기 위해 마을 공공여행사를 찾았습니다. 금가현 역사박물관장님과 작은 담소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소장님의 어린 시절 백학의 이야기, 역사박물관 탄생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백학에 살고 있는 금가현이고요. 여기 우리 고향에서 우리 지역 좀 이렇게 홍보 좀 하려고 전파사 활동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지질해설사 자격도 있고, 마을 해설사들도 양성하고, 마을 여행사도 운영하고, 역사관도 만들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네. 저는 5대째 이쪽에서 살고 있고요. 여기는 호국영웅정신개성마을이자 또 그 전에는 불사이군 충절의 고장이거든. 3.1 만세운동이 또 여기서 우리 지역에서는 여기서 봉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일리 장터가 때문에 컸었는데 1919년 3월 1일은 우리 민족대표 33인이 파고다공원에서 한용운 선생님 막 이런 분들이 만세운동을 했고, 여기는 20일 후에 3월 21일 날 여기 두일리 장터 때 정오 때 그때 여기 구금용 정연소 막 이렇게 막 병청기 홍성겸 이런 분들 50여 명이 주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세를 해가지고 그때 모여야 뭐 나오세요 대문도 드리고 공동이고 뭐 하니까 금방 모였대 수십 명이. 그리고 100명 200명 되니까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행진을 해가지고 마전군이 있었거든요 이쪽에. 거기까지 행진해가지고 밤에는 그 산에 올라가서 횃불 시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헌병대가 일본 헌병대가 진압을 하려고 출동을 한 거야. 그래서 잡혀가지고 한 50여 명이 잡혀가서 취조를 받고 약 7, 8분은 형을 받았어요. 3년형, 주동자는 적게는 6개월까지. 그래서 그걸 기리자고 우리 백학예고 장터에다가 거기다가 3.1 만세운동 기념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나도 우리는 저기 전쟁 나나보다 그리고 포탄 쏘면 쏘나보다 막 이러고 사는 거니까 이건 포탄 떨어지면 그러니까 5학년, 4학년 때 그랬는데
그날 땅굴이 발견된 거야. 74년 11월 15일. 그때면 좀 추워요. 이상하게 저쪽 지점에서 아지랭이나 이렇게 모락모락 수증기가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저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궁금하니까 가서 확인해야 되잖아. 근데 구중섭 하사는 그 당시 병장일 때 월남전에 가서 왔대. 그래서 월남전에 가서 땅굴에 대한 거는 이제 많이 이게 몸에 밴 사람이잖아. 월남이 땅굴을 많이 파가지고 전쟁에서 결국은 베트콩이 이겼거든. 야, 그래서 가서 한 이렇게 야전삽으로 이제 막 팠는데 한 45cm밖에 안 팠는데 땅굴 지붕을 건든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난리가 발각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총을 쏘고 결각을 하면서 이제 땅굴 파는 사람들을 막 도망시키겠지.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잡고 막 이렇게 회전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포사격도 하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포대장이 직접 쐈대. 그래가지고 포사격도 하고 막 해가지고 교전이 붙었고요. 백항마을은 6.25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게부대원이나 6.25 참전용사가 많이 살아 계시고, 그 당시도 27분이 계셨거든요. 또 레클레스가 활약한 고장이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이렇게 후손이들이 기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을이다. 6.25 전쟁이 없었으면, 한국 전쟁이 없었으면 지금 여기 수복된 지역이거든, 뺏은 지역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자유 없는 북한 땅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고맙게 생각을 하자. 그래서 한 게 이제 역사관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호국명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이제 전쟁의 핍박으로 막 포탄 떨어지고 막 이런 걸 가지고 고철 사라 먹고 막 이렇게 쌀도 사 먹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래 되니까 60년, 70년 되니까 그러면 이게 다 없어지면 나중에 흔적도 없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있는 것도 수집합시다.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 하는데 처음에 오픈을 못했어요. 2017년에 조성을 해놓고도. 그래서 2018년에 조성이 됐는데 왜 그랬냐면은 여기 수장고 이제 수집한 게 이제 좀 그게 오래 걸렸어. 그래서 여기 군부대에서 지금 DMZ 안에 수색대원들이 정찰을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주순 것들 중에 이런 걸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철모 같은 것들은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수리탄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열악하지만 지하 공간에다 이렇게 이제 역사관을 조성하게 됐어요. 마을 주민들의 흔적이 하나둘 모여 조성된 작지만 백학의 역사를 가득 담고 있는 박물관이었습니다. 기관총인데 아마 예광탄 같은 거 그런 거가 되겠어요. 이건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던 건데 제가 이렇게 잘 이쪽에 진행이 되었고, 여기 보면 뭐 각종 많은데 한번 보세요. 뭐 있는 것 같아요? 수류탄. 수류탄은 아니에요. 네, 저거는 박격포탄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이게 6.25 전쟁 때 여기가 2차 대전 때보다도 더 많은 포탄이 떨어진 데예요. 밭에나 이런 데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몇십 년이 지나니까 60년이니까 거의 없어져서 조금씩 나오죠. 네, 이런 건 이제 그런 흔적들이고, 그런 건 소련군이 참전했다는 흔적도 된다고 하네요. 군사 전문가들이. 호국 영웅분들이 과거에 사용하시던 각종 식기류와 포탄과 무기들, 그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백학의 영웅 레클리스였습니다. 서전트 레클리스 이렇게 있고 양력이 나와요. 보면은 몇 년생 나오죠? 예, 그리고 몸집 900파운드. 죽은 지 30년이 지난 97년에는요, 미국을 빛낸 100대 영웅을 선정을 했대요. 거기에 레클리스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그것도 말이. 아침의 거리의 중심에는 용감한 말 레클리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을 세웠던 그 영웅마. 그 말은 그 6.25 전투 당시에 주민들이 직접 그 탄약 이런 걸 나르고 오를 수가 없으니까 저 레클레스라는 말 이름이에요. 그 말이 계속 그 능선을 다니면서 그 무기, 포탄 이런 거를 계속 산 위에 나르고 딱 짐을 싸놓고 엉덩이 탁 뚫으면 지가 알아서 탁 가서 배달해주고 다시 오고 엄청 그래도 용케 살아남아가지고 격전지에 큰 공을 세운 그 마을이기도 해요. 이 백항면이. 2015년도에 레클리스 전투에 참전했던 용사분들 친필 사인이에요. 연천군 초청으로 오셨는데 민간인들이 이렇게 레클리스를 기념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기 막 달러도 붙여놓고 가고 그랬어요. 또 여기뿐이 아니라 또 저쪽에 보면 레클리스 공원을 조성했어요. 길에.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 기억이. 막 울 정도로 그게 좋아했었어요. 그 노인분들이. 이 레클리스라는 말 어원이 뭐 무모한, 용감한 뭐 그런 뜻이 있거든요. 원래 우리 레클리스 이 말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제주도 말인데 아침에라는 이름을 갖고
경주마로 활약하던 말이 포탄도 날르고 환자 날르고 뭐 해서 한 4톤 정도의 탄약을 날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내병 없이 혼자 다니니까 상대편 저쪽에서 볼 때도 아, 저 말은 그냥 미친 말인가 보다 하고 사격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죠. 그 전투가 네바다 전투인데 한국명으로는 매연리 전투라고 그러거든요. 백학면 지금 바로 그 휴전선 곡 넘어 있는 매연리라는 곳에서 우리 이 말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네바다 전투라고 그러고 여기 사람들은 매연리 전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무모한 짓이었죠. 우리는 그 말의 정신을 조금은 배워야 되지 않나.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것처럼 우리 레클리스 말은 정말 무모하리만큼 열심히 했잖아요. 남들이 볼 땐 엉뚱한 짓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상인회 조직해서 이렇게 막 축제하고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관심들이 없었어요. 뭐 근데 많은 데서 알고 막 매스컴에 찾아오고 저 그날 깜짝 놀랐어요. 한 5군데서 촬영을 왔어요. 그래서 아 이제 조금 관심을 갖는구나. 조금씩 이렇게 노력을 하면 38장도 널리 알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3.1운동 발상지라는 걸 모르는 분이 많았더라고요. 38장을 기려서 3.1운동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죠. 우리 상인들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38장 살리기 운동 하에게 축제를 3번 한 거죠, 올해. 레클리스만큼 백학면을 위해 달려오신 남궁금복 사장님이셨습니다. 연천 항일운동의 시발점인 도일리 장터의 38장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38장 축제에 희열팀도 방문했습니다.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울려 퍼지는 흥겨운 노랫소리와 춤 사이에 기분 좋은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동네에 천천히 울려 퍼지던 풍물패 소리. (30여 년간) 취미로 풍물패를 해오셨다던 어르신들의 공연이었습니다. 우리 이거 봐. 이 사람 나 이게 동갑이야. 90세의 연세에도 멋진 공연을 보여주신 할아버지들과 열심히 기른 농작물과 한 땀 한 땀 만든 수공예 품을 파시는 할머니와 가장 좋다는 연천콩으로 만든 음식을 나눠주고 판매하는 부스도 맛있게 드시는 주민분들도 주인 할머니를 따라 쫄래쫄래 쫓아나온 강아지들도 모두가 즐기며 행복해 보이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을 간직한 채 백학의 문화를 찾으러 DMZ 문화활용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기획하고 있는 김재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얘가 시각예술 기반 베이스로 해서 경기 북부에서 활동하고 있고 시각예술 베이스의 어떤 그 큐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의 문화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을 컨템포러하게 파인아트 예술가들과 협업해갖고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방식들 그런 것들을 조금 주 내용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연천군에서는 한 7년 동안 활동하고 있고요. 백학면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유년 시절에 겪었던 어떤 이런 정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저한테 중요한 요소로 남아서 활용되고 있어서 그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육 활동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이잖아요. 여기 이제 DMZ 관련 기타 문화예술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DMZ 바로 밑에 최북단 작은 마을인데 문화적으로 아직 그렇게 큰 뭐 어떤 성과라든지 뭐 기타 여러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았고 18년도에 저 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저게 이제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주민들이 저런 자발적으로 문화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니 더 과감하게
뭔가 이런 문화예술적인 활동을 좀 해야겠다 싶으셔서 21년도, 22년도, 23년도 올해 이제 3년차, 이제 그게 3년차 사업이거든요. 3년차 사업을 지정해 주셔서 그게 촉발이 돼서 시작되었고, DMZ 백학문화마을 사업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돼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단계예요.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동시대성이거든요. 전 지구가 동일한 시간 하에 다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는 낙후됐다, 아니 과거에 약간 머물러 있는 것처럼 자꾸 평가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고, 우리가 2023년을 동시에 다 같이 살고 있는 건데 지금 연천은 뭔가 80년대, 90년대 쉐입으로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얘기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모습의 마을 풍경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낙후라는 개념으로 오명을 하는데, 전 사실 코로나 이슈 이후에 이런 낙후가 다르게 재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태적인 거나 마을 뭐 환경적인 거 이런 걸 했을 때 코로나 때 사람들이 사실 연천군에 제일 많이 왔었어요. 그거는 사람과 사람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낙후라는 오명이 아니라 보존의 의미로 바라보면 이 마을은 아주 지속 가능한 것들의 이야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동시대성을 해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낙후나 과거의 의미로 보여주기보다는 동시대성인 서울에서 보여지는 전시 형태로, 그렇지만 그 안에 담은 내용은 과거의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버랩을 겹을 쌓아서 그것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DMZ 해서 오시는 분들도 다 전쟁 얘기하려고 하고, 무슨 일 때문에 왔다고 얘기 안 해도 할머니들, 어르신들, 뭐 주민들 만나면 다 그냥 전쟁 얘기 또 물어보러 왔구나 해서 또 전쟁 얘기해요. 뭐 안보,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안보 잘 의미 없잖아요. 지금 전쟁 누가 관심 있어요. 전쟁이라는 게 남성 중심이에요. 되게 총칼을 가지고 싸움하는. 근데 그때 그 동시대성을 보면은 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 전쟁 속에서도 그 뒤에 이면에 꿋꿋하게 살아서 부엌에서 일했었던 그 여성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 이야기들을 꺼내서 내 아이의 할머니 이야기 같기도 하고 우리 애들의 할머니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 안에 백학의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할머니들 살아왔었던 이야기들, 그릇들 보여주는 방식이 다 다르게 서울에 뭐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아주 세련된 것들을 과감하게 보여주면서 그 안에는 백학스러운 것들을 담아보자.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백학 사람들, 연천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 서울 사람들, 대한민국 전 지구 사람들이 봤을 때 낯설지 않고 동시대성으로 해석하면서 과거에 지금까지 백학면을 바라볼 수 있다. 그것들이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놀랍다고, 이런 게 있어서 놀랍다고 이렇게 하고 박수 쳐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인스타나 SNS에 올려주시고 뭐 그런 것들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대중적인 연결로도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주민들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시고, 그런 것들이 저희 큰 보람인 거죠. 백학스러움을 문화로서 담아낸 문화활용소였습니다. 백학의 역사, 문화, 따뜻함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었고, 백학면에 대한 애정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백학면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들에게 백학면이란 어떤 곳일까요? 나에게 백학면이란 나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여기서 자라왔기 때문에 저의 소중한 사람들과 저의 소중한 추억들이 다 여기 머물러 있어서 여기는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저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인심도 좋고 그걸 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데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이뻐요. 착하고 선후부 관계를 떠나서 잘 어울리고 여기는 왕따도 없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가서 살다 보니까는 그냥 그래도 여기만큼은 그래도 좋은 곳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웃 그냥 다 같이 그냥 그래도 이웃이 참 좋으니까는 매일같이 그냥 전화만 하면 달려가지고 매일같이 그냥 좀 있으면 나눠 먹고 잘못되고 그냥 뭐 내가 그냥 뭐 힘들고 아프고 이렇게 밤에라도 이렇게 그냥 이제 스트럼 없이 전화할 수 있는 뭐 그런 그냥 사람들이 인정이 따뜻하죠. 사람 냄새가 나고 그런 곳에 살벌하지 않고 삭막하지 않고 그래요. 따뜻한 곳이에요. 할머니들이 두부 만들고 만두 빚고 김치 뭐 겉절이 하면은 쩔망쩔망 오셔서 김씨 아저씨 총무님 하면서 문 두드려주고 항상 반찬도 해다 주시고 지금도 그래서 아주 주민 할머니들하고 주민분들하고 이 대왕을 잘 갖고 있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이 동네 저 백학면 둘리에 이렇게 찾아오시면은 나름대로 그런 마음 한 구석에 좀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샘솟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젊은이들한테 한번 당부하고 싶네요. 외지인인 제게도 나누어 주신 따뜻함은 마음속에 남아 백학을 따스한 곳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백학면은 대한민국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었으며 백학의 문화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표현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백학면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마을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그들의 땀방울이 백학면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연천군 백학면 아침의 맞이길의 역사, 문화, 따뜻함은 앞으로도 종종 생각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꼬질꼬질한 상태로 짐도 엄청 바리바리 많이 들고 다녔는데 할머니께서 저희가 가출 청소년인 줄 알고 오해하셔서 되게 호되게 혼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 회관에 갈 때마다 할머니들께서 밥을 차려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에 농사일을 조금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추 꼭지를 따는 걸 도와드렸었어요. 근데 고추 꼭지 따는데 너무 맵다 보니까 자꾸 기침이 나왔는데 할머니들께서 걱정되는 마음에 빨리 들어가서 그냥 하지 말고 들어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억지로 약간 기침과 눈물을 참아가면서 고추 꼭지를 땄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한테 백학면은 되게 따뜻한 곳으로 남았습니다. 주민분들이 엄청 친절하게 인터뷰도 응해주시고 또 박물관에 갈 때마다 항상 두 손 되게 무겁게 나오고 또 촬영할 때 붕어빵 할아버지께서 고생한다고 붕어빵을 그냥 주신 경우도 되게 많았어서 나중에 늙으면 여기에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정말 따뜻한 그런 곳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휴학 중이어서 다양한 지역에 많이 놀러 다니고 있는데 이 아침의 맞이길 다큐멘터리처럼 숨겨진 지역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관광 코스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시청자 참여 100%로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OBS 시청자 채널 꿈꾸는 유. 레디 액션. 단편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실험 영상, 뮤직비디오 등 시청자들이 만든 다양한 영상들. 열정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꿈꾸는 이유. 꿈꾸는 여러분이, 꿈꾸는 당신이, 꿈꾸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시청 바랍니다.